제23장 정차방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정차방정식이란 말은 앞에서 배웠던 미분방정식과 구별이 되는 용어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은 방정식 안에 도함수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차방정식은 방정식 안에 정차 또는 다른 말로 차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정차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정차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용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도함수라는 기호 표기는 dy dt, 독립변수를 t라 보겠습니다. 자, 이 dy dt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y, 즉 도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함수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극한을 취했으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 한다면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 하죠. 그래서 연속적인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기호 표기입니다. 즉 이 도함수란 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즉 연속적인 시간과 관련된 변화율을 다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시간에 대한 모든 변화를 다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조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취업률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1분기의 취업률, 2분기의 취업률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겠죠. 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1분기의 총 수출액, 2분기의 총 수출액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시시각각인 어떤 변화량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생각한다면은, 그럴 때는 연속적인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느 한 시기 안에서, 어느 한 기간 안에서 우리가 뭔가의 어떤 변화를 본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마다 우리가 뭔가를 조사할 때는 이산적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미분방정식이 아닌 바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차분방정식 또는 정차방정식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차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차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취업률을, 전 국민의 어떤 취업률을 조사한다, 또는 젊은 청년들의 취업률을 조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조사했던 그 시기에 대한 어떤 정보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매일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분기마다 조사한다든가 또는 매월 조사한다든가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취업률을 매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간주할 겁니다. 즉 1분기에서 예를 들어서 2분기로 넘어갈 때 조사하는 시점이 1분기와 2분기였다면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는 그 매일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시기가 t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률을 조사했을 때 이만큼이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기간, 그 인터벌을 h라 놓겠습니다. 요 다음 기간 동안에 조사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요 사이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이 사이는 변동이 없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기간 동안에도 역시 동일하다라 보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함수값을 우리가 yt, 여기는 t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니까 yt 플러스 h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값 t 시기에서 조사했던 취업률, t 플러스 h에서 조사했던 취업률에 대해서 이 함수값의 차를 델타 yt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yt를, 즉 y t 플러스 h에서 함수값에서 t에서의 함수값을 뺀 걸 말하잖아요. 이 델타 yt를, 이것을 우리는 일개 정차라고 정의합니다. 정차.
first order difference를 이제 difference란 말을 이제 정차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제 수학 책에서는 얘를 정차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차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차분.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정차 방정식이라 말하지 않고 차분 방정식 이렇게 말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두 용어는 이제 같은 용어예요. difference란 말을 정차라 번역했느냐, 차분이라 번역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개 정차라는 것은 바로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이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h라는 값은 우리가 어떤 통계 조사를 우리가 할 때 그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렇게 분기라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월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이 h는 1개월이 단위가 되겠죠. 또 어떤 통계 조사를 내는데 매일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 이 h는 하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기간을 나타내는 h는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4개월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시간별로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때는 이 h는 바로 시간이 되겠죠. 바로 이 h를 우리는 이제 단위 기간이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즉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기간이 있겠죠. 뭐 4개월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위 기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1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단위는 생략하고 뭐 1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하루일 수도 있고 1개월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1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h를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h를 단위 기간 1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y, t 플러스 1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h라는 막연한 기호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델타 yt에 이렇게 얘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치 함수 fx를 표시할 때 x가 독립변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독립변수가 t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도 표시하지만 또는 우리는 다음같이 하기로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보통 우리가 차분 방정식, 이 정차 방정식을 다룰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어떤 독립변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독립변수 역할하는 것을 아래 첨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첨자 t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얘 대신에 이걸로 표시하고 얘 대신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개 정차 를 나타내는 거 델타 yt도 그러면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개 정차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h가 이제 기간을 1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 좋게 이 t는 이제 특별한 말이 없다면 t는 의미 아닌 정수로 놓고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t가 0이면 y1 마이너스 y0가 돼요. 그 다음에 t가 이제 1이면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과 기간의 그 함수값의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정수를 선택한 것은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연속적인 시간이 아닌 이산적인 시간, 즉 셀 수 있다, 하나하나 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호 표기를 이때 아래 첨자는 임의대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t 플러스를 써도 좋고 여기를 t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도 좋아요. 이런 표현은 특별하게 구애받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아래 첨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데 이 아래 첨자가 음수가 나오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0부터 가지만 이 경우는 1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이 t는 여기 아래 첨자가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첨자가 0부터 0, 1, 2, 3,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다면은 뭐 이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동시키면 같은 말이 되니까 그냥 이걸로 일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일개 정차라는 것을 약속하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개 정차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요 델타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요. 자, 이제 yt의 델타의 제곱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약속을 할 겁니다. 이거는 델타 yt라는 기호에 다시 델타를 앞에다 썼다는 얘기고요. 델타 yt가 방금 전에 약속했던 이 기호예요.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인데요. 자, 이제 델타라는 기호는 선형성이 있어서 얘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yt 플러스 1은 델타 yt가 이런 개념이었었으니까 얘는 yt 플러스 2 마이너스 yt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yt 플러스 1에서 yt를 뺀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은 자, 이개 정차 또는 이개 차분은 이걸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yt 플러스 2 마이너스 똑같은 거니까 2배 y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yt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개 정차, 얘를 일개 정차라 한다면 얘를 이개 정차 또는 이개 차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기 아주 좋아요. 이걸 t를 썼으니까 1이 나오면 일개 정차 t 플러스 1, t 플러스 2까지 나왔죠. 그럼 이개 정차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3개 정차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가능합니다. 이 3승을 해서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얘는 바로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개 정차 이 값에다가 다시 델타를 표시한 거예요. yt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 yt 플러스 1 플러스 yt가 되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분별해서 델타 yt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 델타 yt 플러스 1 플러스 델타 yt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식은 이미 이렇게 일개 정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었으니까 이 말은 yt 플러스 3에서 yt 플러스 2를 뺐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2배 델타 yt 플러스 2라는 것은 yt 플러스 2에서 yt 플러스 1을 뺀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여기 델타 yt는 yt 플러스 1에서 yt를 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들을 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여기는 yt 플러스 3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여기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3배를 쓰면 되죠. 마이너스 3배 yt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2배 플러스 1배니까 플러스 3배 yt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 다 계산됐고 마이너스 yt가 되겠군요. 자, 이것을 이제 이것도 기억하기 좋아요. t 오른쪽 끝이 t고요. 1, 2, 3. 그래서 여기 3까지 나왔으니까 요걸 보고 만든 거거든요. 용어 자체를. 얘는 이제 3개 정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 정차 또는 3개 차분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정차라는 말 뜻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1개 정차와 그리고 2개 정차 이런 말뜻 그리고 3개 정차 이런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은 정차 방정식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렇게 차분 또는 정차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정차 방정식 또는 차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것을 차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가 비슷하죠. 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연속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차분 방정식은 바로 이산적인 어떤 것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델타 t 역할하는 것이 h가 요 인터벌 간격이었었잖아요. 요 간격이 바로 1로 났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차분 방정식은
차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거는 이제 델타 t가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다시 쓰면 델타 t를 쓰면 돼요. 델타 t가 h를 1로 놓는다라고 했다는 얘기니까 요거 1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델타 t가 1이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미분 방정식과 그리고 차분 방정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극한을 붙이기 전에 있는 이것이 바로 차분이었다면은 여기다 극한 취한 형태가 바로 미분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용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해법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즉 미분 방정식을 충분히 이해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정차 방정식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차 방정식 또 정차 방정식 푼다, 해를 구한다 이런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개 정차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일개 정차가 들어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정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이 방정식의 해임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해임을 보이셔. 해임을 보이셔.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임을 보이셔. 이 함수가 이 정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대입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yt는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죠. 자, 이제 그런데 yt는 t 더하기 c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 대신에 t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t 플러스 1 플러스 c가 yt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yt는 t 플러스 c예요. 이 c가 서로 소거되고 그래서 t 플러스 1 마이너스 t가 돼서 이 t가 소거되니까 1. 즉 이 정차 방정식의 해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해를 이 정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해를 구하는 것을 정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이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첫 번째 예제는 직접 대입을 해봄으로 해서 해가 맞구나라는 걸 검증하듯이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런 해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해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 해를 우리는 제너럴 솔루션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분 방정식에서도 이와 같은 용어를 붙였었죠. 자, 그리고 초기값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던 미지의 상수 C를 결정해서 얻어진 해를 파티큘러 솔루션 특수해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특별하게 초기값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어로만 표현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상수 C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특세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정차 방정식에서는 그 용어가 미분 방정식과 비슷한 용어가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저자분들도 설명한 것처럼 보다시피 정차 방정식은 여기 분자 부분이고요. 델타 t가 1이 돼요. 이게 h를 1로 놓는 순간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미분 방정식이라서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미분 방정식에서 다뤘던 용어들, 일반의 특수의 이런 용어들, 그리고 일개 정차, 이개 정차 이런 것처럼 일개 선형, 이개 선형 이런 것들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차 방정식이라는 말 뜻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23장 2절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모양은 다음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yt 플러스 a, a는 상수예요. yt 플러스 a, yt-1 이퀄 bt꼴로 되어 있습니다. yt 플러스 a, yt-1 이퀄 bt의 꼴인데요. 자, 이 경우는 이 첨자가 음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t가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 첨자의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t 대신에 t 플러스를 대입하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t가 0부터 계산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위에 걸 써도 좋고 아래 걸 써도 좋은데요.
편의상 위의 식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여기서 A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 계수의 일개 정차, 그리고 구조가 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곱이나 나눗셈, 거듭조합 이런 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모양은 이런 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형태에서 모양을 잘 보면은 다음 같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편에서 배웠던 다음 같은 형태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y' 플러스 a y는 이퀄 bt. 자, 이런 형태는 도함수가 들어있으니까 일개미방이고 구조 자체가 y와 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형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 편에서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려고 할 때 우변을 여기다 놓고 푼 동차식의 해 yc하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특수적분 또는 특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들의 합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식하고 이 식은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매우 비슷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칭도 얘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었다면 얘는 선형 차분 방정식 또는 선형 정차 방정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얼추 비슷하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은 어떤 꼴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의 모양과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겉보기에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도 우변을 0이라 놓고 푼 동차식을 만족하는 해를 yc라 놓고 이 등호를 만족하는 한 특수적분을 yp라 놓는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이 일개 정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yt라 하겠습니다. 그 yt는 yc 플러스 yp의 꼴입니다. 따라서 얘랑 모양이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개 선형 미방에서 우변을 0이라 놓고 푼 거는 이런 형태는 넘기고 y' 마이너스 ay와 같으니까 미분에도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 지수함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수함수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해를 구했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해를 구했다면 그 대신에 이 정차 방정식은 미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분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yc를 구할 때 우리는 반복법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즉 해를 구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해를 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반복법에 의해서 일개 정차 방정식의 동차식의 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미분 방정식은 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해의 모양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해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이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루기 좋게 오른쪽이 상수로 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yt 플러스 a yt 마이너스 1 이퀄 b라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일반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yc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동차식이라 먼저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yc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yc를 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yc를 구할 때 반복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일개 정차식을 약간 변형해 볼까요? 그럼 yt는 이퀄 마이너스 a yt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첨자를 쓴 것은 이제 t가 1일 때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걸 조사할 때 제일 처음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t가 0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t가 0이든 t가 1이든 간에 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맨 처음에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의 일개 정차 방정식에서 t가 0일 때 해를 t가 0일이 아니라 이건 t가 1이어야 되죠. t가 1일 때 맨 처음에 조사한 것이 바로 y가 a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사한 것이 a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이 일개선형비방에서 해를 y는 이퀄 a 2의 람다 t승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던 거죠. 여기 이제 a라면 마이너스 1이라 써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놓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y를 편해서 a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초기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 식에서 맨 처음에 있는 초기 y 값을 이렇게 쓰는 게 낫겠어요. a라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하나하나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기가 t 대신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넣을까요? 아까 이제 초기 값이라고 이제 조건을 바꿨어요. 이제 t가 1일 때 값이 뭔지, 2일 때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t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t가 1일 때 그러면은 여기서 초기 y 값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y0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t가 1이면 y1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t가 1일 때라 말하면 y1인지 y0인지가 불분명하니까 초기 y 값 좀 더 명확하게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 y0 값을 a라 쓰자. 이게 낫겠어요.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t가 1일 때라고 말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긴 0이 되니까 어떤 쪽을 말하는지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y0 값을 a라 놓겠습니다. 그럼 t가 1이면 y1 equal 마이너스 a, 여기가 t가 1이면 y0가 되죠. 이 y0 값을 a라 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반복법을 이용해서 이 해 yc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t가 2일 때를 조사합니다. t가 2일 때는 y2가 되죠. 마이너스 a y1이 될 텐데요. 이 첨자 관계를 잘 보세요. 그런데 이 y와는 방금 전에 이렇게 구해졌었으니까 마이너스 a에다 다시 마이너스 a를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 a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게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3일 때 y3는 마이너스 a y2가 되는데 역시 y2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a 3승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반복하면 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임의의 t일 때입니다. 여기서 t는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뭔가를 조사할 때 기간을 나타내잖아요. 한 달일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텀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또는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t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임의의 그 정수값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임의의 t에 대하여 자, 이걸 잘 보면 여기가 3일 때 3승이잖아요. 2일 때 2승, 1일 때 마이너스 A 1승이 되니까 그 여기가 YT가 되면은 마이너스 A의 전체 T승 A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를 우리는 YC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었으니까 동차식의 해를 이걸 다시 YC라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A의 T승 A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1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동차식의 해 YC를 찾을 때 반복법을 이용한다는 말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대입하면 규칙을 찾을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정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특수적분 이 YP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요거 계산에 좋게
이건 지금 t만의 함수다라는 뜻인데 복잡한 어떤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가장 간단한 형태로 상수인 경우로 놓고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 yp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해결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yt 플러스 a yt 마이너스 1 이퀄 b의 해 yp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특수해라 불려지는 이 yp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yp를 u, 단 u는 상수입니다. 보통 오른쪽의 모양을 보고서 놓고 푸는 거는 앞에 미분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yp를 u라 놓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yt 자체를 이제 특수의 yp라 놓은 거예요. 어떤 이 기간이든 간에 y 값이 항상 일정하게 u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t도 u가 되고 yt-1도 u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하면 u 플러스 a u가 되죠. u 플러스 a u 이퀄 b가 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1 플러스 a u 이퀄 b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와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에요. 그러면 1 플러스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u는 이퀄 1 플러스 a분의 b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u는 1 플러스 a분의 b예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특수적분값을 u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게 구해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yp를 제대로 구한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p는 이제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두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yc도 구했고 yp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 한해서 일반해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일반해의 모양은 다음 같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일반해는 yt 이퀄 yc 플러스 yp예요. 자, yc의 값은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a의 전체 t승 a 플러스 yp의 값은 요거 1 플러스 a분의 b예요. 자, 이제 단 이것은 이 첫 번째 조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 대한 해를 구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을 다시 되돌아가서 풀려고 합니다. yt 마이너스 yt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이퀄 b에서 우리는 이 yp를 자,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안 풀리니까 왜냐면 u라 놓고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도 u, 여기도 u면 0이죠. 이 b가 0이 아닌 비동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순이 나오죠. b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좌변은 u라 놓는 순간에 좌변 0, 우변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변수를 하나 더 곱해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자, 이제 up를 이것이라 yp를 ut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yp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 yt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해를 yt를 ut라 썼으니까 yt-는 ut-1이 돼요. 이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ut 마이너스 ut-1 이퀄 b가 되는데요. 자, 이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를 다 하니까 ut 마이너스 ut 플러스 u 이퀄 b가 돼서 이거 소거됐죠? u가 b로 구해졌습니다. u가 b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정했는데 이 u가 구해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yp가 구해졌습니다. yp의 모양은 여기다 대입하니까 bt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세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반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yt는 이퀄 yc 플러스 yp에서 자, 조금 전에 풀었던 yc는 자,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임의의 값이었다면 지금은 a가 마이너스 1로 정해졌으니까 이 yc도 바뀌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니까 말씀하신 플러스 1의 제하물이 몇 승해봤자 1. 그러니까 a가 남고요. a 그리고 플러스 여기 보다시피 bt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이렇게 일반회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때는 위식으로 되고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 아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방정식의 해는 자, 요 계수가 마이너스 1이었느냐 마이너스 1이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이었다면은 해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수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방정식에서 동차식의 해를 구할 때 적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이제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아, 여기 하나 더 부연 설명할 게 있군요. 바로 뭐냐면은 자, 이 식에서 요 위의 식에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초기값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초기값 조건.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요 위의 식을 갖고 얘기합니다. 자, t가 0일 때 yt를 y0라고 놓자는 얘기예요. t가 0일 때 이 yt가 y0이면 여기를 0이라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자, 이제 좌변은 y0가 되죠. 이 y0 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0승, 마이너스 a 0승, 0이 하는 모든 수 0승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b가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 처음에 이 a를 그냥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a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a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yt의 모양을 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니까 마이너스 a의 t승 가로 열고 y0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 플러스 a분의 b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의 문제를 볼까요? 다음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일반형을 얘기할 때 yt 앞에 개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yt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을 일단 2로 나눠 보겠습니다. yt 플러스 1 2로 나누니까 2 yt 이퀄 2분의 3 이렇게 됐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yt 플러스 이 첨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형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죠. 위에 걸 그냥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t가 1, 2, 3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걸로 쓰면은 t가 0, 1 이 차이밖에 없어요. 서로 첨자의 선택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밑에 걸 써놨으니까 그냥 이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해 모양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yt 플러스 2 yt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yt는 이퀄 마이너스 2 yt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잖아요. 반복법을 적용하면 반복법에 의하여 yc를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여기 보면 a가 플러스 2로 되어 있었잖아요. a가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의 t승 이렇게 쓴다 했었으니까 a가 지금 2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a의 t승 a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a가 돼요.
반복하는 걸 생략했어요. 계속 값을 대입하면 돼요. 맨 처음 값이 t가 1일 때라 해야겠죠. t가 1일 때 여기가 y0가 되는데 그걸 a라 가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계속 대입하면 이런 규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되죠. 자, 이제 이런 모양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바로 공식에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특수해를 구해보도록 하죠. yt 플러스 2배 yt 마이너스 1 이퀄 yt 플러스 2배 yt 마이너스 1 이퀄 2분의 3. 자, 이제 요 식에서 우리는 특수조건 yp를 u라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t를 대입하더라도 상수 u란 얘기예요. 여기다 u, 얘도 u 더하기 u니까 3u 이퀄 2분의 3이에요. 따라서 u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u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yp가 2분의 1이었네요. 자, 그래서 일반에는 yc 더하기 yp의 모양인데 yc가 이거였어요. 마이너스 2의 t승 a 플러스 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일반이고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초기값이 주어지면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실제로 초기값은 2였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t가 0일 때 이게 yt거든요. yt. 자, 그래서 자, 이제 요 식에서 이제 t가 0일 때 좌변 y0가 되고 그 값이 이제 여기도 t가 0이니까 0이 아닌 모든 수형수 1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 값이 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다 계산하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이거 지워도 되죠. 얘를 다시 대입하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2의 t승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와 같이 상수 계수의 일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요 일반의 모양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에서 요 일반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정차 방정식은 기간별로 뭔가를 조사했잖아요. 이런 어떤 규칙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즉 예를 들어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텀이 만약에 연도라면 예를 들어서 몇 년부터 계속 뭐 지난 10년간 경제 활동에 대한 결과를 뭐 알아본다든가, 또는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조사하려고 할 때 t를 무한대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식에서 자, 조금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yt는 이퀄, 자, 이제 이걸 앞에다 써 볼게요. 뭐 앞뒤로 바꿔놔도 상관없습니다. y0 마이너스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건 기껏해야 상수예요. 1 플러스 a분의 b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반에는 이런 꼴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아니라 t라 해야 되겠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이제 보다시피 기간을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또는 뭐 1년, 2년, 3년, 또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t를 계속 증가시켜 갔을 때 우리는 이 yt가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yt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yt가 어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즉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잘 보면 t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t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이 결정할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0으로 가버린다면은 얘는 상수에 불과해요. 0으로 간다면 이 값에 가까워지는군요. 이 값이 바로 yp예요. 특수의 yp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그럼 언제 이렇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계수가 결정합니다. 마이너스 a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수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즉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이 값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의 크기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보다 크다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이제 1이 되는 경우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이면 당연히 이건 발산합니다. 왜냐면 이거의 크기가 1보다 크게 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1보다 큰 상수예요. 1, 2, 3, 4, 5, 6, 7 이런 값이라면 여기 t가 계속 증가를 할 거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거 무한대로 갑니다. 이건 기껏해야 상수니까 발산을 해버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아무튼 발산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a 크기 1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t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계속 발산하는데 진동 발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가 t가 되고요. 여기가 yt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쯤에 바로 요 특수에 해당되는 여기가 yp에 해당되는 1 플러스 a분의 b였다라 보겠습니다. 1 플러스 a분의 b. 자, 앞서 t가 1부터 카운팅이 됐었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여기가 1, 1분기, 2분기, 뭐 3분기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은 경우수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이 마이너스 a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이너스 a의 크기 1보다 작다 했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요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요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이 값은 빠르게 0으로 가거든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1 플러스 a분의 b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수렴하는 것을 t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편의상 이 값이 뭐 양수였다라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t가 1일 때 이 정도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가 2일 때 조금 내려오고 수렴하니까 이게 자꾸 줄어들거든요. 앞부분이.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얘가 예를 들어서 y0-1 플러스 a분의 b에서 뭐 그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는 그림만 갖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 당연히 수렴하죠. t가 커질 때마다 자꾸 요 yp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걸 조사할 때 그 t의 값이 이렇게 정수값이니까 그 값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런 정차방정식은 그 정수와 정수 사이는 보통 값의 변화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나머지 구간은 다 함수값이 똑같다 해서 이렇게 선분으로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t가 정수였기 때문에 1, 2, 3, 4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나머지 그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상수함수처럼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책들도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참고서적을 보다 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점을 찍어도 되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도 되고요. 자, 이제 a가 마이너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크기 1보다 작다고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크기는 1보다 작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yp의 값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가정한다면 마이너스의 1승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값이에요. 편의상 그걸 이제 여기쯤에 있었다라 볼게요. 그럼 이건 이렇게 진동하면서 결국 수렴하게 돼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우리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아래 위로 번갈아가면서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진동하면서 결국은 t가 무한 들어갈 때 이 yp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역시 그림을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상수함수가 점차 t가 커질 때마다 yp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진동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표현한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가 0과 1 사이일 때 수렴, 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진동하면서 수렴, 그리고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면 아예 발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라는 것을 이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상수계수를 갖는 일개 선형 정차방정식에서 해의 특징,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해의 특징은 이 a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가 1이면은요 그냥 마이너스 1에 여기 몇 승이니까 이거 진동하게 돼요. 이거 a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2승이면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값이 수렴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에 여기 정수승을 해봐요. t승. 그럼 이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데다 이걸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계속 진동하니까 발산하게 됩니다. 그 경우는 발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개 정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23장 3절에 상수계수와 상수항을 갖는 고개 선형 정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